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당일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트럼프, 그리고 사진 중앙에 박힌 네 글자 해포 Find out 까불면 죽는다. 더 이상 게임은 없다. 미국 백악관이 공식 계정에 욕설을 올렸습니다. 적성국에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몇 시간 뒤 CNN 속보 미군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폭격 마두로 체포 카라카스 정전 전 세계가 외쳤습니다. 전적이다. 하지만 72시간이 지난 지금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파포 미국 인터넷 문화에서 선을 넘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노골적인 경고 표현이지만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딱 11시간 7분. 미군 사상자 0명, 민간인 사상자 0명, 베네수엘라군 사상자 23명. 이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술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월 3일 새벽 3시 23분. 알파 35 스텔스기 12대 베네수엘라 영공 진입. 대통령궁 인근 통신시설만 정밀 타격. 새벽 4시 47분. 해병대 특수부대 카라카스 상륙. 마두로 거주지 포위. 저항? 없었습니다. 오전 6시 10분. 트럼프 백악관에서 생중계. 독재는 끝났다. 마두로는 이미 플로리다 미국 기지행 수송기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야당 지도자 임시정부 선언. 미국 즉각 승인. 오후 2시 베네수엘라 군부 90% 항복. 11시간 7분. 이라크전은 8개월 준비했습니다. 리비아는 4개월 걸렸습니다. 시리아는 2년 논의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딱 11시간 만에 클리어, 종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작전 72시간 전 마두로는 자기 별장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3일 뒤 자기 운명을 말이죠. 트럼프가 경고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작전 72시간 전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 마두로 조심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 안 했습니다. 나토 회의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동맹국 협의 사후 통보로 끝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도 CNN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심지어 영국도 작전 후에 전화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게 협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통보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격할 수도 있어요. 협상 카드였죠. 지금의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격했어요. 기정사실 통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이유가. 베네수엘라는 테스트베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리 조건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4시간. 항공모함 필요 없음. 플로리다 기지에서 직접 타격 가능. 둘째, 명분입니다. 마두로는 독재자입니다. 선거 부정, 인권 탄압, 경제 파탄. CNN도 BBC도 반박 못합니다. 셋째, 자원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정권 교체는 곧 석유 시장 재편. 육아 안정은 곧 미국 인플레이션 해결. 그런데 넷째가 진짜입니다. 전략인 거죠. 베네수엘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600억 달러 투자, 러시아 군사 고문단 파견, 이란 드론 기술 이전, 쿠바 정보기관 운영, 20년 동안 공들인 작품,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거점. 미국이 그걸 11시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20년 키운 정권,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낸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나옵니다. 작전 발표 30분 전 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락, 석유 선물 급등, 남미 ETF 급상승.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작전 발표 30분 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석유 선물 배럴당 3달러 상승, 남미 ETF 개장 전 8% 상승.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일부 헤지펀드는 작전 6시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포지션 변경.
롱 확대, 숏 청산. 그리고 작전 끝나고 24시간 뒤 S&P 500 플러스 2.3%, 베네수엘라 신정부 국채 플러스 340%, 남미 펀드 플러스 11%. 시장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정확히 뭡니까? 과거의 전쟁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 동맹국 협의는 필수, 유엔 결의안도 추진, 여론 형성하는데 수개월. 지금의 전쟁은요? 준비 기간 72시간, 동맹국 협의 사후 통보, 유엔 결의안 무시, 여론 형성도 작전 후. 패권 행사 방식이 바뀐 겁니다. 베네수엘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5개국입니다. 수신자 1번 중국. 너희가 1대1로 묶은 나라들, 우리 언제든 리셋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에 2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개입 안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수신자 2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면 다음은 너희 세력권이다. 시리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곳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 우산은 생각보다 작다. 수신자 3번 이란. 핵 완성 전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란에 계산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움직이려면 유엔 절차 필요하니 그 사이 우리는 핵 완성. 베네수엘라는 말합니다. 유엔 절차? 없어도 된다. 수신자 4번 유럽. 너희 동의는 선택사항이다. 독일은 말했습니다. 유감스럽다. 프랑스는 말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하지만 72시간 뒤 그러던 독일은 신정부를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카라카스의 팀을 파견했습니다. 유럽은 항의하지만 따라옵니다. 수신자 5번 한국.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중국 경제권 40%, 미국 안보 100%, 북한 위협 상존. 미국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건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생각합니다. 내가 미사일 한 발 더 쏘면 3일 뒤 평양에 F-35가 올까?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는 계산합니다. 미국이 정말 사전 통보 없이 핵시설을 때릴 수 있나? 지금 푸틴은 검토합니다. 베네수엘라가 11시간이면 키예프는 며칠이면 되나? 불확실성이 무기가 된 시대. 과거 70년간 세계는 규칙 기반 질서로 움직였습니다. 유엔 헌장, 국제법, 주권 존중. 이 규칙들을 만든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규칙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규칙을 만든 건 우리다. 규칙을 지킬지는 우리가 정하다. 규칙이 방해되면 무시한다. 이게 오만일까요? 불법일까요? 위험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 누가 막을 건가? 유엔, 거부권은 미국 것입니다. ICC, 미국은 미가입입니다. 나토, 미국 없으면 작동 불가입니다. 중국, 군사력, 투사 능력 10분의 1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3년째 고전 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대 선언이었습니다. 규칙의 시대는 끝났다. 힘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2개입니다. 첫째, 다음 타깃은 어디입니까? 이란, 북한, 러시아 세력권? 둘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몇 년 안에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2시간 전까지 와인 마시던 마두로처럼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음이 언제 올지. 준비되셨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타깃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이런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